제보 조작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유미가 제보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서가 그걸 잘랐다는 거잖아요. 뭉개버린 거죠. 예. 이준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찰이 구속했던 이유도 좀 그런 거라고 보고 이유미가 이거 제보의 근거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벌어진 일 계속 하자 이 분위기를 이준서 선에서 결정된 거냐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용주 선에서 결정된 거냐 이 사건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국민의당 지도부 쪽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팩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사건이 이유미가 범행을 해서 이준석까지 이제 수개로 해서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들이 또는 당시 후보자가 책임이 없는 거냐. 이게 잘못 우리가 프레임에 알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대로 처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배포한 행위가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은 국민의당 지도부가요. 정치 구단들이에요. 다. 박지원이 정치 1단입니까? 9단입니다. 눈빛만 보면 이 새끼가 사기쳤는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비님이 그 박지원은 8단이라는데 일주일 새 네, 9단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 정치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원래 정치란 모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모략의 연속인 건데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이내는 순간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압니다. 다 알죠. 네. 기자들이 안 다뤄줄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데 다 자 그러면 알았었죠.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음성까지도 다 동생이 녹음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미가 과연 이걸 기획할 이 정도면 국정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그렇죠. 예. 기획이 국정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총괄 기획을 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 일반- 안 되죠. 우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예.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을까? 예. 물음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기획은요.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대뽀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획.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어디 보면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선배나 스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기획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핵심이 조작했어요. 기획했고. 그래서 그 기획에 지금 그 기획이 수괴가 누구냐를 검찰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슬쩍 임종석이 가서 마무리를 지는 형태를 지금 갖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책임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최고위원 더 핵심 캠프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우연치 않게 걸려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 했다. 안철수가 당선이 됐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 이유미 건으로 시작해서 이준석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준서를 구속시킨 입장이 우리 그 국민의당께서 추미애 대표를 물어뜯으면서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미필적 고의로 구속을 한다.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지금 그 물어뜯고 있는데 검찰에서 실제로 구속한 내용을 보면 구속 기소를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필적 고의는 완전 공범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저러는 거를 내가 확실히 체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태만으로 지나갔다. 그게 고의성이 있다. 그 태만한 게 이런 건데 확정적 고의는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이준서는 이유미의 공범 관계라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유미와 공범 내지는 지시 관계였다고 하면 이준서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새정치의 부활, 그다음에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당, 그 당에서 18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NLL 발언을 놓고 김무성이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 여기 SNS부터 가세했고, 그다음에 언론 여기에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살을 냈죠, 문재인을. 근데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었는데 제보 조작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언론만 받쳐줬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후에 NLL 발언 사건이나 제보 조작 사건이 어쨌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SNS나 기관들이 막 덤비고 기자들이 덤비고 언론이 따라줘서라고 됐지만 19대 때는 언론이 이걸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받아줬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모략을 새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정당이 이 짓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해산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그러면 여당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때는 BBK가 가장 핵심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서 국민 속이고 대통령 된 거고 박근혜는 댓글 사건 거기다가 개표 조작의 의심 네. 그리고 NLL 대화를 공개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졌던 사건이 그럼요, 있었고 예. 전국가적으로 근데 움직였죠. 정권 잡았으니까 신민희 말씀을 묻혀버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모략 조작은 부정선거죠. 어떻게 말하면 네. 부정선거는 조작 의혹인데 지금 현재 특검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오늘 그 나온 메시지 중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을 대리해서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 다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가 또 나왔어.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뭐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쪽에서 지금 실타리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그렇지. 그거라도 잡고 있으려고 지금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 야당이 부정선거 할 줄은 사실 몰랐지. 그렇잖아. 보통은 다 여당 쪽이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유포한 죄를 갖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김성우하고 김인원을 지금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못 느껴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랬죠.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용주를 일단 포스트에 넣고 보좌관이 그 밑에 최소한 이준서 등등과 연락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원 부르려고 그러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부르는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용주까지 혐의 선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윗선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만 그렇죠. 한정시키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은 최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는 자들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어제 안철수 사과 아닌 사과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돼요. 신비맛도 못한 안철수 씨. 네. 왜 저하고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고. 에이치. 국민의당은 신비를 영입하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끔찍했을 뻔 알았어요. 박근혜보다 더 못할 뻔 알았어요. 심지어는 남자 박근혜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저는 소름이 돋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졌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가 이렇게 확대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보건데 안철수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위원 중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최고위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이 법도 상식에 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이거 제보 왔습니다 하고 하면 박지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한 통화만 압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들어봐도 본인은 알 거예요. 그 쌩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면 모략한 거 모략 같이 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제 적어도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당은 해체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돼. 왜 그러냐면 검찰도 이 정도면 국민적 수준이 맞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수사할게. 가이드라인들이 사실은 면죄부를 줘야 되거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이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끔 안철수 역할이 중요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당도 그만 이제 헛소리 해라. 국민의당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전체 정치를 아울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선가요, 그 안철수 당시 후보의 토론에서의 이야기를 한 4번 들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예.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안철수도 이 검증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바로 의제를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런 개념으로 하자 이렇게 몰고 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신비님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네요. 좋은 시각이었어요. 이미지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미 기획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헐 문준영이 특혜 취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문준영이 공기업에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면서 의심의 확신들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이거를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도덕한 측면으로 몰고 가자 해서 아예 사건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 민주 세력들은 도덕성을 공격해야 먹히거든요. 맞죠. 맞아요. 예. 제보 조작 사건.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예.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을까? 예. 물음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기획은요.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대뽀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획. 그렇죠. 처음부터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 주장은.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어디 보면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선배나 스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기획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핵심이 조작했어요. 기획했고. 그래서 그 기획에 지금 그 기획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유미가 제보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서가 그걸 잘랐다는 거잖아요. 뭉개버린 거죠. 예. 이준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찰이 구속했던 이유도 좀 그런 거라고 보고 이유미가 이거 제보의 근거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벌어진 일 계속 하자 이 분위기를 이준서 선에서 결정된 거냐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용주 선에서 결정된 거냐 이 사건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국민의당 지도부 쪽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팩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사건이 이유미의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원래 정치란 모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모략의 연속인 건데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이내는 순간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압니다. 다 알죠. 예. 기자들이 안 다뤄줄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데 다 자 그러면 알았었죠.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준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음성까지도 다 동생이 녹음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미가 과연 이걸 기획할 이 정도면 국정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그렇죠. 예. 기획이 국정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총괄 기획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 일반- 안 되죠. 우리 수괴가 누구냐를 검찰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슬쩍 임종석이 가서 마무리를 지는 형태를 지금 갖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책임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최고위원 더 핵심 캠프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우연치 않게 걸려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하나 기획했다는 만들어 볼까 했다. 안철수가 당선이 됐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 이유미 건으로 시작해서 이준서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범행을 해서 이준석까지 이제 수개로 해서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들이 또는 당시 후보자가 책임이 없는 거냐? 이게 잘못 우리가 프레임에 알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대로 처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배포한 행위가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은 국민의당 지도부가요. 정치 구단들이에요. 다. 박지원이 정치 1단입니까? 9단입니다. 눈빛만 보면 이 새끼가 사기쳤는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비님이 그 박지원은 8단이라는데 일주일 새 네, 9단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 정치